6번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약정으로 새로 생긴 채권을 가등기 담보권의 담보되는 채권에 추가할 수 있는가? 있겠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목적물 가액이 5억. 처음에 빌려준 건 1억. 며칠 있다가 1억을 또 빌려줘. 합 2억. 담보할 수 있다. 7번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담 비용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담보권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취득할 목적이니까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범죄는 귀속 청산만 인정되고요. 처분 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판돈으로 정산하는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9번 가등기 담보권 통지 당시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해. 가등기 담보법이 일단 적용되는 순간 그럴 수 있죠.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 목적물 가액이 2억. 빌려준 돈이 1억 9천. 근데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이자가 늘어서 전체 채권액이 2억 2천. 원리금 합의. 그럼 목적물 평가액이 채권 원리금의 합을 미달하죠. 그래도 통지해야죠. 뭐라고?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통지는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아까 2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2번은요. 예약을 할 때에 미달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8번은 처음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2억이고 원리금 합이 1억 9천이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자가 늘어서 2억 2천이 됐어. 그럼 통지 당시에는 미달하잖아요. 그래도 통지는 해야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순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다라는 것만 통지하면 되고 얼마에 평가됐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돌려줄 청산금이 없다. 없다는 뜻만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는 꼭 해야 돼요. 10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주관적 액수가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귀속청산서에서는 청산금 통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11번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냐면 채무자 등입니다. 이 채무자 등이 누구냐?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이 있고 제3취득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 자체가 경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산기간이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적인 절차가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아무리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현령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11번 틀렸죠.